여기 다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영재곡감 자녀들 부모님들은 다 오신 거잖아요, 목동에서, 그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대치까지 라이딩 하시느라고. 네, 또 관계자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모 학원의 횡포에 휘둘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머님들 고생 덜어드리고요. 또 CNC가 갖고 있는 입시 정보력 100분 활용해서 어머님들께 좋은 입시 결과로 또 보답을 하고자 강남 대치에서 최고의 영재팀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그분들 전부 다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후련한데요. 그동안에 좀 비밀리에 진행했던 작업들이 좀 있어서 오늘 앞에 계신데 이 무대에 있다가 올려서 Q&A 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영재 입시, 과거 입시에 대한 정보들 많이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재고 과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좀 계시죠? 이름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죠?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영재학교는 국내 8개 영재학교가 존재합니다. 2023년에 부산가고가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이 됐고요. 이후에 서울가고, 경기가고, 대구가고, 광주가고, 대전가고, 영재가고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세종과학예술영재, 인천과학예술영재까지 현재 8개 영재학교가 존재하고요. 2027년이죠. 충북 AI 바이오 영재학교 그리고 광주 AI 영재학교까지 2개 학교가 더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울산시랑 유니스트가 같이 협업을 해서 2029년 설립을 목표로 과학영재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아마 2029년이 되면 영재학교 숫자가 총 11개가 될 것 같아요. 과학고등학교는요, 서울, 인천, 경기에 5개 학교, 그리고 충청, 대전권에 3개, 총 20개 과학고등학교가 존재합니다. 이 과고는 영재학교랑 달리 광역단위 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학교는 세종과고, 한성과고 이렇게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차이도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재학교는 기본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는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일반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특목고들과 마찬가지의 초중등 교육법을 적용받고요.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연령에 제한이 없고 학점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학 학점 선의수제가 AP가 개설이 돼 있고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고등과정을 다 봐야 하는 그런 학교고, 또 교원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교사로서 지도를 할 수 있는 학교고요. 선발 범위 모집 시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광역 단위 모집, 그래서 거주 제한이 있어서 아까 짚어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청 단위에서는 세종가고, 한성가고 이렇게 2개 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학교 5월에 원서 접수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년 8월 16일 날 신입학 전형이 모든 학교가 마무리가 됐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8월 19일, 그러니까 3일 차이를 두고 세종 한성가고를 시작으로 원서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고요. 자사고를 쓰게 된 후기고를 쓰게 된 12월에는 모두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영재학교 불합격 시 학생 전원이 과고 지원도 가능하고요. 과고 불합격 시에 자사고 등의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제도에서도 차이가 있죠. 과고는 기본적으로 정량평가 요소가 좀 강하죠. 그래서 일정 성적을 잘 유지해주면 조기 졸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영재학교는 학점제다 보니까 사실 2년 만에 부여된 학점을 모두 다 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2026년 내년부터는 과학영재 선발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죠.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 교사 추천서, 그리고 학생부 내용,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조기 졸업이 고2에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는 이게 변화가 된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대에 따라서 영재학교에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는 설립 초기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요, DB가. 그래서 노하우가 안정적으로 쌓여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과목이 절대평가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과목들을 선택해서 심화까지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핵심 키워드죠. 전공 적합성을 강화해서 학생 종합에서 절대적인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올해 영재가고 입시 주요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24학년도부터 26학년도 영재학교 경쟁률인데요. 주목해서 보실 만한 게 두 개 학교, 그죠? 세종예술영재가 지원자가 많이 감소했어요. 아마도 작년에 대전 과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원율이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4.64대 1에서 4.09대 1까지. 그래서 대전 과고로 예술영재고보다 대전 과고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1.99% 경쟁률이 하락했는데 이건 학령 인구 감소 여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의학 계열 열기가 좀 둔화됐다. 워낙 좀 변동이 많잖아요. 의대 정원 축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의학학 진학을 극상위권이 결정을 했다가 진로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진로적성이 맞지 않아서 이탈하는 현상도 이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과거 경쟁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한성 과고도 9.66, 5.15% 감소가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2.37% 감소가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파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5학년도 영재학교 서울대 및 이공계 특성화대학 진학률 살펴볼 건데요. 인천예술영재 76.8% 대단하죠? 대단해요. 서울대 합격률이 진학률이 전체 인원의 50%가 진학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냈고요. 총계를 보시면 8개 영재학교에서 총 64.2%가 서울대 혹은 카포디지유 이공계 특성화대학 진학에 성공한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흐름도 살펴볼 건데요. AI 대전하실 때 보셨죠? 샘 올트만. 그쵸? SK 그리고 삼성 같이 해서 이제 우리 27년도까지 AI 3대 강국으로 전환하겠다 해서 국가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여파로 또 이공계 특성화 대학 내지는 또 대기업 계약학과가 급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계약학과는 일단은 학비 지원, 이거 되게 큰 메리트죠. 학비를 기업에서 지원하고 또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서 채용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대기업 계약학과의 부상으로 의학학 계열 다음 라인으로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초중반대 꿈의 등급이죠. 9등급 기준이에요. 목동 혹은 강남에서는 좀 보기 힘든 등급을 받아야만 안정적인 합격선을 유지할 수 있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내외까지 합격하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CNC 영재입시센터의 입학 테스트 형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재 심화, 실전반, 그리고 영재 입문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총 90분, 100점 만점으로 17문제, 그리고 20문제 테스트를 치를 거고요. 지금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초등 어머니 계세요? 혹시? 초등 학부모님. 초등 6학년 기준으로 5학년도 있으신가요? 5학년? 6학년 기준으로는 중등 심화가 완료되면 테스트 치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반은 총 4개 레벨로 나눠지고요. 4개 레벨의 수학과학 커리큘럼은 또 2부에서 김창복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오늘 오신 어머님들께 어떤 부분을 조금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건 것 같아요.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입학 테스트 신청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신청서 확인하시고 테스트 예약을 신청을 해주시고 최종 CNC 재원생이 되면 CNC 영재입시센터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생에 한해서 오늘 오신 어머니들 중에서 입학한 학생에 한해서 진로진학 컨설팅 지금 회당 30만 원
네, 받고 있는데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요거는 앞에도 자랑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 안 했을 건데 진로진학 컨설팅 후기예요. 네,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익명으로. 그래서 진학 컨설팅 이후에 어머님들 반응을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만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300여 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지난 4개월 동안. 그래서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들, 예를 들면 아이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과인지 문과인지도 헷갈리는 경우, 수학 영어 다 잘해요. 혹은 뭐 의학 계열이 맞을지 공학 계열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5가지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다중지능 자원의 검사, 그리고 진로 흥미, 계열 성향, 학습 습관 검사 이렇게 5개 검사를 해서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진로 진학 가이드를 제시할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대보다는 방에서 좀 세요. 제 방에서 만나시면 딱 맞는 맞춤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2부 순서 김창복 팀장님 모시고 CNC 영재입시센터 커리큘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대치 CMS 영재입시 팀장 김창복에서 목동 CNC 영재입시 팀장을 맡게 된 다시 한번 어머님께 인사드립니다. 김창복입니다. 앞에서 남상돈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셨죠. 지금은 영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재학교가 기존의 8개에서 11개로 늘어나고요. 과거도 늘어나죠. 이거를 딱 듣고 저는 만 4세 제가 아들이 있는데 무조건 영재학교를 보내야겠다. 내 피 같은 세금이 남의 자식을 키우는데 쓰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여기 지금 설명에 오셨다는 건 저와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나라에서는 저희가 자원이 없으니까 무조건 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외화를 벌어와야 될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제 제자들도 서울대, 물론 서울대 출신이죠. 근데 대부분 영재학교 친구들은 서울대에 만족하지 않아요. 서울대를 가고 베스트는 MIT를 갑니다. MIT를 가고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혹할 만한 곳을 다른 친구들도 아니고 사실상 대치동의 많은 친구들은 그쪽 학교로 가요. 왜 그러느냐? 의대 열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난리잖아요.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MIT 간 친구가 이제 제자들이 해외에 한 1년에 한두 번 놀러 오는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밥을 얻어 먹으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밥을 사주면서 어떻게 지내니? 이러면은 인턴을 하는데 얼마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MIT 인턴입니다. 인턴이 3억 이상을 받습니다. 연봉. 그래서 그럼 네가 사야지. 근데 저한테 꿋꿋하게 밥을 얻어 먹어요. 그래서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엔비디아, 구글 보는 시야가 다른 거죠. 거기 가면은 선배들은 얼마를 벌어? 얼마를 버실 것 같은가요? 예, 잘 나가면 초급입니다. 초급 10억 이상에서 30억 연봉이에요. 야, 진짜 그럼 MIT 수석은 얼마 정도를 받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100억 이상입니다.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뭐 사우디도 아니고 그쵸?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교육 역량을 영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집중할 거고 저는 앞으로도 영재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뭐 알만한 어머님들은 다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손해 아닌가요? 아까 보셨겠지만 영재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5,000명 정도예요, 한 해.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수능을 1년에 몇 명 보죠? 물론 재수생 포함이지만 50만 명이 봅니다. 50만 명의 1%가 5,000명이죠.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능 기준으로 1%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재 입시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너네는 상위 1%야. 떨어져도. 자신감을 주는 건데요. 어쨌든 영재 입시를 한 친구들이 5,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대입가는 다 만나요. 서울대가 1년에 몇 명 뽑나요? 3,000명 정도 뽑습니다. 영재 입시를 준비한 5,000명도 서울대에 다 못 가요.
영재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친구들은 서울대를 가서 다시 외국으로 가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을 한다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상위권을 갑자기 초중 때 교육 투자를 하지 않고 한다? 이거는 로또를 바라는 거예요. 교육 투자는 지금은 아까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가 성공적일 거고 대치동이 뭐 이 투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투자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영재 시대니까 우리 아이가 영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영재 입시를 가장 잘하는 학원이 어디냐? 라고 하면 어느 학원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CMS입니다. 저도 CMS 출신이고요. 네, 그럼 CMS가 전국에 많잖아요. 그럼 전국 CMS 중에 어디가 제일 잘할까요? 목동 아닙니다. 대치동입니다. 자,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대치 CMS 실적이 왼쪽 거고요. 올해 겁니다. 자, 목동 CMS 실적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대치 CMS가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장 규모가 다르기도 하고요. 특히 서울과고를 비교해 주시면 대치 CMS는 올해 33명을 보냈고요. 물론 시리우스랑 같이 한 실적이긴 합니다. 목동 CMS는 7명이 갔죠. 사실 목동 CMS가 서울과고를 10명 이상 보내긴 했어요, 매년. 근데 올해 조금 안타깝게 실적이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전국 CMS 기준으로 대치가 압도적이다. 어느 정도 압도적이냐면 서울과고를 전국 CMS에서 48명 갑니다. 그 중에 33명을 대치동에서 보내고요. 거기서 제가 입시 팀장을 맡았습니다, 어머니.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드린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대치랑 목동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목동과 대치는 준비하는 학생 수가 좀 차이가 나요. 목동에서는 다 합치면 한 120명 될 거예요. 그리고 대치동은 제가 미니멈으로 잡았는데 미니멈 450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000명 준비하는데 10%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런데 수학과학은 목동은 CMS에서 다 준비해요. 네, 뭐 사실 CMS 말고는 없죠. 네, 대안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CMS를 보내시는 겁니다. 대치동은 어마어마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 학원을 제일 많이 다녀요. 일단 대치 CMS, 그 다음 픽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대치 올림피아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뭐 다원, 여기 목동 다원은 영재 입시를 안 하죠. 사실 옛날에는 했어요. 근데 이제 CMS에서 우리 거 수학 다 듣지 않으면 안 돼! 이래버려서 목동 다원이 철수했습니다. 영재 입시를 철수하고 대치에서만 하는데 목동 다원은 지금 어머니들이 잘 약하다고 느끼겠지만 대치 다원은 과학 1등입니다. 한 200명 넘게 친구들이 다니고 있어요. 45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을 거의 확보하고 있는 과학계 1등입니다. 다음 이제 시리우스라고 있는데 시리우스가 원래 물올화울로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영재 입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CMS가 대치에서는 수학만 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을 시리우스로 짝꿍으로 해가지고 2년 지금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우스가 영재 입시 2등으로 올라왔어요. CMS의 힘으로. 네, 그리고 이제 미래탐구, 뭐 픽스, 아카로드 등등등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과학을 좀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게 목동과 대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목동은 한 곳밖에 없지만 대치는 선택권이 많다.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저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이 세 학원이 다 나눠 먹고 있어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픽스 아카데미가 좀 이름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대치 CMS, 저희 뭐 같이 일했던 선생님도 계신데 대치 CMS 8분이 나가서 차린 학원입니다. 네. 대치 올림피아드도 한 30%에서 40% 이상이 대치 CMS 선생님들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치동 수학은 대치 CMS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은 다양하게 있지만 수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재 입시 최강자는 대치 CMS죠. 자,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대치 CMS 최강팀이 CNC로 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는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린 이 영재 입시를 우리 아이 먹는 거 하나하나도 어렸을 때 비교하고 사셨죠? 어렸을 때만 그러셨나요? 요즘은 막 먹이죠, 사실. 예, 어쨌든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우하는 학원이에요. 근데 목동은 비교군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적에선 얘기를 안 드렸지만 목동의 많은 친구들이 대치 CMS로 옵니다. 심지어 올해 한과형을 제가 보낸 신모 학생은 마곡 중에서 왔어요. 1년 동안 마곡에서 라이딩이 아니라 자기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아니 가까운 목동 CMS 냅두고 왜 대치를 다니는 거야? 목동을 가봤는데 그래도 대치 선생님들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멀리서도 많이 와요. 생각보다 목동에 많은 친구들이 대치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는 조금 한번 해보자 해서 CNC로 이번에 대치 CMS 팀, 저희가 수학팀, 저를 포함해서 5분을 모시고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수학만 온 건 아니고요.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과학팀도 모시고 왔습니다. 저 다양한 학원에서 제가 같이 일했었던 엄선된 선생님들을 모시고 왔으니까 강사분 소개는 제가 이따 자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목동에서도 꼭 비교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커리큘럼은 CMS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요. 다른 영재학교나 이런 데도 커리큘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미 십몇 년 넘게 정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시반부터 1년 커리큘럼을 짰는데요. 5월에 KMO 1차를 보죠. 그래서 5월에 KMO 1차가 끝나면 2차 대상자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2차를 하고 2차를 11월에 이제 보게 되면 영재 준비를 해요. 그래서 2학년 때 영재학교 가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가장 윗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MO 1차를 수상하고 2차 가서 2차 끝나고 영재 한번 해봐야지 해서 합격하는 친구 생기고 합격하지 못하면 1년 더 영재 준비해서 영재학교로 가는 최상위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실전반 친구들은 한 번에 이제 수상을 하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준비해가지고 수상을 하는 친구들이고 이론반 친구들은 이제 새롭게 경시를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달 기준으로 이렇게 책이 교재가 완성돼서 2달 코스로 땅땅땅 그리고 2달마다 레벨 테스트 봐서 레벨 무한 경쟁. 선생님들도 경쟁을 하지만 아이들도 이 경쟁 속에서 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경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시간표인데요. 저희는 3교시 체제로 진행됩니다. 아마 목동 CMS는 2교시 체제로 진행될 텐데 저희는 대치동에서는 보통 3교시 체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정해 기조 이렇게 2타임씩 들어가고 이 WT라는 건 위클리 테스트. 그래서 주마다 테스트를 봐서 친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클리닉을 해주고 보완해주는 매주 성적표가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목동 CMS랑 차이가 뭡니까? 라고 많은 어머니들이 물어보실 텐데요. 그건 바로 좀 민망하지만 강사진입니다. 이 강사진이 대치동에서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치 CMS에서 1년 경시, 1년 영재 강사가 달라요. 왜 강사가 다르냐? 영재 입시 강사가 그냥 이거는 학원 얘기로 매우 몸값이 비쌉니다. 그러면은 경시까지 영재 입시가 강사분들이 하게 되면 학원의 수익 구조가 안 나요. 그럼 CMS는 경시에서 돈을 벌고 그 돈 번 거를 입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CNC 대표님과 얘기했을 때도 제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영재 입시로는 돈 못 버세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게 합의가 돼서 그렇다면 저희가 2년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목동 CMS도 1년 경시팀 선생님들을 만나고 2년째 영재 입시팀 선생님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년 경시팀 선생님들은 영재 입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어머니들 경시를 왜 하죠? 상 타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영재 입시 가기 위한
틀을 잡는 게 경시입니다. 수상 중요하죠. 수상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감 때문에 중요한 거지 수상한 친구들만 합격하지 않아요. 실제로 영재학교의 합격생의 50% 이상은 수상 실적이 없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경시 타야지만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실제로 절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시 때 기본 틀을 잘 잡혀진 친구만이 영재 입시 때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KMO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강사들을 KMO에 수백 명이 있는데 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 CMS가 어쩔 수 없이 경시 강사들은 영재 입시팀보다는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된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목동뿐만 아니라 대치동까지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경시부터 영재까지 2년을 책임져 드릴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영재 입시 대치 CMS 1팀이 저희 팀이 2년을 키워서 영재를 합격시키겠다. 이게 목동 CMS랑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제가 뭐 CMS에 오래 있어서 이제 사정을 잘 아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과고 7명 보냈잖아요, 올해. 네, 사실 작년만 해도 목동 CMS가 15명을 보냈어요. 근데 올해 절반으로 많이 떨어졌죠. 네, 실적이 근 10년 동안 제일 안 나온 실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과고가 경기도에 늘어나죠. 그래서 CMS는 부천에 학원을 개원했어요. 송도에도 개원하고 지금 일산에도 개원하고 지금 전국구로 CMS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영재 입시를 운영해 봤지만 강사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요즘 MZ 친구들은 영재 입시를 안 하려고 해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아니 선생님들 하는 거 보면 내가 저거를 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할 거면 나 수능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강사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동에서 강사를 빼가지고 전국으로 보냅니다. 아니 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목동입니까? 목동은 독점했잖아요. 대치에서 강사를 키운다? 어불성설이죠. 아니 그러다가 애들 뺏기면 어떡하려고? 목동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CMS에서 흔히 목동은 강사 훈련소, 강사 양성소입니다. 영재 입시에서 강사를 훈련하는 건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약간 아이들도 어차피 경시는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좀 티가 덜 나는 경시반 선생님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한다는 친구들 선발해가지고 영재 입시도 키우고 그래서 잘하면 그 팀장들 골라다가 뭐 부천에 뭐 부원장으로 보내고 승진시키면서 이렇게 탑센터로 놓아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전체 CMS를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제가 운영자여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동 CMS 입장에서는 불이익이죠. 기껏 잘 키운 선생님들 딴 센터 보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선생님들이 경험 없는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 실적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약속드릴 건 저희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CNC는 원래 입시팀이 없는데 저희가 유일한 팀이고 저희는 오기 전부터 약속되는 겁니다. 저희는 딱 2년 커리큘럼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KMO 수학의 기본부터 영재 입시까지 책임을 질 거고요. 사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합격 이후까지도 책임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재 커리큘럼인데요. 영재 입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합니다. 1년 동안 영재 2차 지필을 대비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경시 때부터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이 오면 저희가 앞에서 기본기,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는 엄청난 수학의 기본기가 아니에요. 서술의 기본기입니다. KMO 1차는 서술이 아니라 단답이에요. 그래서 KMO를 좀 잘못 배운 친구들은 답을 쫓아요. 근데 답을 쫓는 건 영재 입시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답이 틀려도 서술이 맞으면 답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영재예요. 근데 애들이 1차에 수상, 상타해야 돼 이러다가 답을 쫓게 되면은 그게 수학의 기본기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면은 시키는 게 몇 달 동안은 잘못 배운 친구들은 서술 훈련 시키는데 몇 개월이 갑니다. 네,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경시부터 저희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을 대비하는 시험, KMO 2차까지 간 친구들은 2차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돼서 오는데 2차를 가는 친구들이 사실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재 입시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경시를 답을 맞추는 거 위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영재 입시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경시부터 할 거기 때문에 서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수상이 없어도 합격을 시킬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상위권 영재학교일수록 서술을 매우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해서 훈련을 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3교시 체제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아까 정해 기조였는데 정수랑 해석을 합쳐서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수, 기하, 조합 시스템이고, 창의 수학이라고 해서 이게 목동 CMS에서는 옛날엔 했어요. 한 7, 8년 전에는 창의 수학을 했는데 이 창의 수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IMO 수준이에요. 이런 게 영재 입시에 나오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영재 합격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바라본다? MIT까지도 바라봐야 돼요. MIT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영재학교가 120명인데 그 중에 8명 정도만 MIT를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이 간대요. 보통은 5명씩 MIT 가요. 그럼 나는 극상위권을 노린다면 IMO, 국제 수준을 뛰어넘는 수학까지도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 수학이라는 게 그런 아주 극상위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목동에서 하다가 점점 퇴색돼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대치동에서는 창의 수학을 안 하면 그 학원을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목동에서도 다시 한번 창의 수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식 교육으로 점점점 상승시킬 거예요. 이게 목동 CMS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과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지금 올림을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물올화울 이제 준비한 친구들이 이제 물올화울 끝나고 영재 입시, 저희가 11월부터 개강인데 들어오면은 레벨 테스트를 봐가지고 이제 심화반과 실전반으로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심화반 친구들은 S 교재라는 게 이제 서경환 중심의 좀 극상위 문제들이고요. 그다음 G 교재는 통합형 문제라고 해서 일반적인 영재학교로 가는 커리큘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은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선생님들을 어렵게 모시다 보니까 2교시 체제로 이렇게 좀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 사실상 저희가 CMS 기반이고 다른 영재 입시 학원들도 비슷하다. 그럼 뭐가 가장 차이냐?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강사진입니다. 일단 저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는 홍대에서 이제 수학교육학과, 수학을 좀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영재입시 팀장이죠, CNC. 그 다음에 대치 CMS 영재입시 팀장이었고, 전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동 하이스트라고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부터 제가 목동 하이스트에서 영재입시를 시작했고요. 그때는 사실상 CMS보다 하이스트가 영재입시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점점점 이제 CMS가 잘하면서 하이스트가 사라진 건데요. 그때 제가 입시 사업부장을 맡아서 영재 입시, 경시, 과고, 그 다음에 전국 자사까지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시장을 사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치동 넘어간 지는 한 4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목동에서 좀 잘해서 대치에 좀 스카우트 돼서 대치동에서 지금 4년 정도 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돼서 목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럼 CMS에서 제가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전국 연합 모의고사라고 해서 CMS에서 모의고사를 보죠. 거기에 서울 영재학교 대수 파트 제가 출제자이자 해설 영상도 찍어요. 그래서 해설 영상, 그리고 전국 CMS 대수 교재 편집자, 그다음 창의 수학 교재 편집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대치 CMS 상위반 대수 파트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오시는 박기훈 선생님께서는 저와 똑같은데 기하 파트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 기하 조합까지 있죠. 조합은 이번에 아쉽게 같이 오시진 못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대수 기하 조합에서 제일 극상위반을 들어가는 대수 기하 두 분의 선생님이
같이 CNC 목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박기현 선생님은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데 얼마나 유명하냐면 아이들의 거의 아이돌입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륵은 누구인가? 예, 정상이 아니죠. 예, 영재학교 친구들은 정상이면 안 됩니다. 네, 비범한 친구들인데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입시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1년, 2년 수학과학에 올인한다는 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래서 저희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타이르면서 때로는 입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거의 신앙 같은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대치 미륵하면 거의 CMS의 근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치 CMS 1타 대치동 통틀어서도 거의 1타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분이 오신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저희가 총 저까지 해서 5분이 왔는데 다음은 이제 정규 팀장님이죠. 그래서 대치 CMS 입시 팀장이었고 조합 파트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대치 CMS 조합 교재 편집자이자 사실상 조합이라는 게 이제 잘 세야 되는 거예요. 경우를 나눠서. 그래서 카운팅을 가장 아이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요. 조합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수업을 깔끔하게 가장 수업을 잘하시는 우리 정규 팀장님도 모시고 왔고요. 다음은 이재한 팀장님이신데요. 그래서 대치 CMS 뿐만 아니라 CMS가 전국에 3곳이 가장 유명해요. 대치가 1등이고 그 다음 목동, 그 다음 3등이 평촌입니다. 그 평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12년 넘게 영재 입시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아 파트에 또 경시부터 친구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기아 마스터 이재한 선생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저희 대치 CMS 막내인데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코넬 졸업했습니다. 코넬 아이비리그의 코넬 대학을 졸업해서 USC 수학 박사입니다. 이런 분이 왜 학원가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매번 만나면 물어보는데 왜 여기 계시나요? 예, 스펙으로는 뭐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재 입시 경험은 좀 적어요. 3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최고 브레인이고요. 지금 대치동 영재 입시 시장에서 슈퍼 루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은 영재 입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임용수학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죠. 예, 그래서 해커스에서 임용수학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영재학교 합격자반 내신 수학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치동 최고 브레인을 우리 막내 선생님이시긴 한데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치 CMS 최강팀 5분을 모셔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과학도 정말 엄선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모셔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창하 대표님이십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펜 물리학 박사십니다. 이분도 왜 학원계에 계시는지 저도 항상 궁금한데 예, 물리의 대가시죠. 예. 지금은 이제 CNC 영재입시 대표 강사시고 현재 대치 미탐에서 영재입시를 또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영재라고 지금 목동도 있죠. 예, 그래서 미래영재 학원 대표님이셨습니다. 예, 대표님이시고 고등무롤 국가대표를 수명을 배출한 다수를 배출한 선생님이시고 지금 서울영재학교 합격자반 물리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느 학원이랑 강사진을 비교해도 저희보다 뭐 우위는 없을 거다. 우리보다 강사진 좋은 데 있으면 나와봐라. 사실 자신감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는 합격뿐만 아니라 합격자 반까지 가능한 그런 분들을 모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을 담당해 주실 유성구 원장님이신데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치 미래탐구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랑 과거 합격자반까지. 얼마 전에 과거 합격자반에서 유성구 선생님 그 설명회를 들으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목동에 오신다고요? 이렇게 놀라시는 어머님도 뵀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입까지도 하세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옛날에 서울대 신춘, 화학 신춘까지도 하셨고요. 그래서 스펙적으로 압도적인 선생님들을 모셔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생명입니다.
김태훈 선생님이시고요. 대치 미래탐구에서 또 모셔왔고요. 영재학교 과고 합격자반 생명과학까지 가능하시고 전 플라즈마라고 대치에서는 합격자반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플라즈마, 해밀 여기 대표 원장님까지 지내셨었고 지금은 또 의대 수시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서울대 신청 면접, 그 다음에 의대 수시 최다 합격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생명, 특히 뇌과학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김태훈 선생님도 모셔왔습니다. 이제 법문석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이시고요. 예, 한양대 공대 나오셔서 지금 픽스 아카데미, 아까 대치 CMS 팀이 나가서 차린 대치동에서 지금 핫한 학원인데요. 픽스 아카데미 영재 입시 대표 강사시고요. 전 CMS에서도 계셨고 저랑은 목동 하이스트에서도 하이스트가 전성기 때 막 160명씩 영재 입시해서 막 5, 60명씩 합격시킬 때가 있었어요. 서울 영재학교는 막 2, 30명씩 합격시켰었습니다. 그 전성기를 같이 했던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천문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하셨고 정말 각 분야별로 최상위 선생님들을 모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헉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아주 큰 돈을 쓰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학과 물리는 제가 2년을 책임진다 했죠. 수학만 2년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과학도 2년을 책임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친구들의 화학 실력을 키워주신 권용준 원장님이십니다. 목동 하이스트에서 저랑 같이 또 했었고 그 전에는 지금 분당 수학의 아침에서 대표 강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화학을 열심히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영재 입시를 유성 선생님이랑 같이 화학을 해주실 저희 과학의 권용준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정입선 선생님이 이제 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픽스 아카데미, 그 다음 대치 올림피아드에서도 계셨고 그 다음 목동 하이스트 전성기 때 저랑 또 같이 하셨던 그런 과학 부원자까지 맡으셨던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물올부터 친구들을 영재 입시까지 이창학 대표님이랑 같이 키워주실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맨 땅의 헤딩이죠. 재원생 한 명도 없이 강사만 제가 11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만약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책임지고 이분들께 반성문 쓰고 사과문 쓰고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께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큰 맘 먹고 모셔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대치동으로 떠난다면 목동은 또 CMS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엄선해서 목동 CMS랑 비교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한 비교 끝에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수학만 들으셔도 되고요. 과학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일단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보는 것과 안 들어보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왜 많은 목동 친구들이 대치까지 가서 수업을 듣느냐 궁금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많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시간 좀 설명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선생님들 모시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정리. 자, 대치에서 최강팀을 모셔왔다. 진짜 뭐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대치동 학원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최강의 강사진을 모셔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시 선생님 따로, 영재 선생님 따로가 아닙니다. 2년 동안 영재 입시 최강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키워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합격만 보지 않는다. 합격 그 이유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안 드렸지만 불합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CNC가 어떤 학원이죠? 예, 영재과고 말고도 특목자사고 전문 학원입니다. 저희가 영재과고 입시를 100% 합격시킨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대다수의 친구들을 합격시키겠지만 소수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생기더라도 CNC와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전국 자습까지 책임을 지고 일반고 가더라도 의대나 이런 코스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책임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재 입시팀을 큰맘 먹고 오픈했기 때문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담 예약해 주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당분간은 지금도 대치 CMS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완전히 이제 목동에만 전임으로 집중하게 되고 현재까지도 제가 대치 CMS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월화 토일은 제가 목동에 상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월화 토일 선생님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좀 뵐 수 있을까요?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다 개별로 상담 혹은 개별이 좀 민망하시면 팀별로 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봐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보통 2시간짜리 테스트인데 제가 줄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90분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많은 친구들한테 좀 테스트비 저희가 무료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테스트 봐주시면 제가 따로따로 학생 포함해서 면담도 가능하고요. 어머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가능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설명에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저희 진짜 선생님들 오늘 대치에 수업이 있으신 분들 빼고는 다 오셨거든요. 예, 이거 모셔놓고 개별적인 질문들을 조금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좀 올라와 주시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을 가르치는 유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동 동성애관 선배님 많이 봤거든요. 요 옆에 많이 봤는데 목동 미래영재 학원부터 수업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저는 목동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대치동에 제가 20년째 수업하고 있는데 목동 친구들은 또 다른 결이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수업할 때 집중해서 선생님이 집중해서 수업 끝나고 나갔을 때 굉장히 좀 보람이 있는 그런 수업을 많이 했어서 이번에 CNC와 좋은 인연이 돼서 좋은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강의하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영재학교 지금 입시 설명회니까요. 한번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이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DNA가 유전물질이라고 밝혀져서 노벨상을 받은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2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 혹은 부모님 세대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했을 때는 단순 암기 과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또 영재학교 준비하면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아까 팀장님도 서술 얘기를 하셨는데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답이 구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명과학이나 융합과학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떤 개념과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느냐 정말 또 그런 데서 이해도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을 담당하는 권용준입니다. 얼마 전 한 5년 전까지 옆에 있던 하이스트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학원에서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고 경력이 많은 축에 속했는데 여기 팀장님이 부르신 선생님들 몇 명을 보면 제가 막내입니다. 다른 학원에 가면은 원장급인데 이 학원에서는 청소할 급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아이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합 담당하게 된 정교라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조합 과목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실제로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애들이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습관이 되게 잘못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이제 전체적인 집합을 좀 분류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스스로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 중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두려워하고 그 실수가 이제 계속
실패했던 기억으로 남으면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잘 케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이 전에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설명회를 하시면 뭐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분들이세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셨죠? 김태현 선생님이셨나요? 네. 사진만 달라 그래서 의아하셨다고 PPT 준비를 안 시키는지 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쭉 매달 설명회를 진행할 겁니다. 예, 간담회를 진행할 거고요. 그 간담회에는 대략 한 50에서 80여 분만 모시고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마이크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뭐 어떤 정보들은 계속해서 전달이 될 건데요. 오늘은 우리 CNC 입시센터 개원에 앞서서 어떤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까봐, 점들이 있으실까봐 그 부분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수업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벤트, 개원 이벤트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영재 입시를 하는 학원들이 수강료도 수강료지만 교재비 그리고 CNC로 따지면 스파실비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 스카비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제가 대표님한테 컨펌 받기로 2개월간은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스파실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카 비용은 무료로 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조교 없이 전체 선생님들이 수가 그 당일날 합쳐서 학생들이랑 같이 나눠서 여기서 시간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해줄 겁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계약을 하셨고요. 근무 시작 시간이 4시입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총괄해서 좀 담임을 맡아서 등록하시면 저랑 주로 상담하실 거고 이제 성적 나오기 시작하면 과목 선생님들하고 다 면담을 진행하실 겁니다. 센터 위치는 오목교 목동과 특목 3관이 있는 서가인국 건물 맞은편에 한스제과점이라고 있습니다. 2층에 과거 리젠 영어가 있던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공사가 진행이 중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파이널 캠프까지 다 진행할 거고요. 저희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아직은 확답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대치랑 대치 픽스 혹은 대치 다원 그리고 지방에는 MK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학원들과 연합해서 모의고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제가 그 학원들과 협의가 좀 편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구두적으로만 같이 하자 얘기만 된 상태고 이제 얼마만큼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협의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저 교재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체 교재를 쓰시는지 아니면 일반 교재를 쓰시는지 왜냐면은 CMS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다 자체 교재고요. CMS가 크게 교재가 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를 자체적으로 편집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대치, 그 다음에 목동. 그래서 대치가 분당부터 해가지고 이 강남 일대, 강동까지 다 대치 교재를 사용하고요. 강서 일대는 목동 교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두 교재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경한의 대치 교재는 치중돼 있고 목동 교재는 아무래도 통합형이나 이쪽에 좀 일반적인 대중적인 교재입니다. 저희는 대치 CMS 교재 편집자들이 왔기 때문에 대치 교재 베이스로 갈 겁니다. 그럼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11월부터 오시게 되면 저희가 레벨링을 해가지고 이제 서경환급으로 가리킬 그룹과 통합형급으로 조금 실력을 키워야 되는 두 그룹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몇 명이 되든 그냥 레벨링, 입학 테스트 성적을 보고 그거 되고 하고요. 2달마다 승강반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통합반 반이었는데 2달 있다가 서경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보통은 5월에 파이널 반이 진행되는데 학교별로 저희는 좀 더 빨리 3월부터 뭐 서울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서울반, 뭐 경기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경기반 이런 식으로 파이널 반은 3월부터 조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테스트 예약 일정은 내일 아마 문자 발송이 CNC 재원생들 대상으로 전부 다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전도 누르실 수 있도록 오늘 아예 테스트 예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주시면 저 뒤에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 제출하고 가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직접 테스트 일정을 잡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재학교 반 이제 7월이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뭐 서류에서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6월, 7월에 과거반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저희 선생님들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약되신 분이 계세요. 대치동에서 과거 입시 1타 분하고 이제 조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하루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영재 입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과거 입시는 내년 못해도 7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영재 입시 기준으로는 현 중2가 베이스고요. 중1 중에 정말 중2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되는 역량을 가졌다. 뭐 흔히 말하면 이제 KMO 2차권 그런 친구들이라면 형 누나들하고도 같이 좀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그 친구들이 따로 좀 소수로 인원이 모여서 온다면 그 친구들 학년들만을 위한 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때는 그 친구들은 이제 경시 상위권반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신은 당연히 내신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수업은 저희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요. 그때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 커리큘럼, 교재 작업을 하고요. 내신은 CNC가 워낙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재 입시는 휴강을 합니다. 보통 2주 정도 휴강을 해요. 예, 그래서 학원에서 어마어마한 손해죠. 예, 저희가 2주를 노는데 돈은 줘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2주 휴강을 하는 동안 내신 준비를 원하시는 데서 하시면 되고 뭐 CNC에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CNC의 내신 대비 특강을 깔 거예요. 극상위권 대상으로 CNC 내신 대비 특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 영재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커리큘럼이랑 부합하게 토요일 주 1회 과거 영재 영어반도 다수 개설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 관련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과학 관련. 과학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혹시 예상하신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그 메인 학년은 그 지금 소개해주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좀 학년이 어린 아이들은 혹시 다른 선생님이 수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요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수금은 경시반, 그다음 화목일은 영재 수학반이고요. 과학은 지금 월수금 영재반 이렇게 해서 세팅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게 사실 목동에서 지금 영재 입시하는 친구들이 120명인데 저희가 지금 8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랑 이런 것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와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80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재 입시 팀 80, 경시도 80, 그래서 160까지는 저희가 수용 가능한 그런 강의실과 선생님 시간표를 확보했습니다. 네, 저희가 건물을 따로 얻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는 저희 영재 입시 센터 친구들만 이용해요.
예, 그래서 거기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뭐 화목 또 토요일만 운영을 안 하는데 토요일은 저희가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물올 화울 뭐 특강이나 이런 것도 토요일에 좀 깔리겠죠. 다른 질문인데요. 보통 영재고나 과학고에 진학을 하거나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그 다른 영어나 국어의 상대적인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일단 뭐 대치동 기준으로는 영어를 보통 초등학교 때 끝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상 내신 때 그냥 내신 준비하는 사실 뭐 내신을 배운다기보단 내신 때 풀거리가 필요해서 컨텐츠만 조금 학원들에서 받아가죠. 그래서 국영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게 하고 수가는 사실 수가 때문에 휴강을 하는 게 아니라 수가는 이미 됐고 암기 과목이나 그다음에 국어, 영어 이것 때문에 2주 정도 휴강을 하는 거죠. 사실 수가 내신을 걱정한다? 그러면 뭐 영재 입시가 참 어울리진 않는 친구죠. 네, 뒤에 한마디. 지금 보니까 11월 개강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럼 과학은 물놀이나 화울은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예, 주말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올은 11월 첫 주죠. 예, 그래서 1일은 아니고 11월 3일부터 저희가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 그 주 토일에 화올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인원 모집이나 상황 봐가지고 한 주 정도 좀 뒤에 오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 화올 본 친구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화울 대비만 말고 그 앞에 화원 더해가지고 쭉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화올 뭐 파이널반도 개강을 하겠지만 당연히 프리파울반이라고 해서 중등심화부터 화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반을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고요. 예, 뭐 자세한 거 한번 그럼 권영재 원장님께 화올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울이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입시가 그러니까 심화가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화학 과정이 빠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화는 기존에 있던 일반학 커리가 들어간 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부터는 이제 화학이 좀 바뀝니다. 고등 과정이 화원 화투가 아니라 그냥 화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 올림피아드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예전 기준으로 화원, 화투, 그 다음에 그 전에 일반화까지도 나갈 거고요. 그 전에 중등화학부터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수준의 아이가 오냐에 따라서 중등화학부터 가르칠 수도 있고 화원부터 갈 수 있고 화투부터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되기 전에 일반학을 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 구성되는 반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는 토요일에 10시, 1시, 2시, 5시, 그 다음에 6시, 9시 이렇게 해서 토요일에 3반 정도 열 수 있고 일요일도 3반을 열 수 있으니까 6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토1에 짝꿍반을 운영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레벨은 3단계 다 오픈을 할 거고 소수라도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면은 그 수학도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과학도 다 올림피아드를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화학부터 좀 시작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물올이 2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는데 물올은 이번 2월은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아무래도 화학보다는 물리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올은 내년 8월을 좀 볼 수 있는 그 반을 좀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CNC에 또 이거에 맞춰서 교과 프로그램을 좀 주말에 개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시수가 좀 이거 2년 커리를 하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교과는 또 교과 전문 선생님들을 같이 협업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겨울방학은 10 to 10,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실력이 제일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가 피크입니다. 황금 시간이죠. 참고로 교과 선행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CNC 수학 그리고 0.1% 의대반 통해서 교과 선행 진도를 진행하는 반들이 다수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도 선행을 진도한 특강들이 다수 깔리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